뭐가? 그 목걸이요. 우리 엄마도 똑같은 거 있어요. 혜원의 손이 저절로 펜던트로 향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똑같은 거라니? 도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진짜 똑같아요. 뒤에 글자도 새겨져 있어요. 그 순간 혜원의 동공이 흔들립니다. 입술이 말라갑니다. 침을 삼키려 해도 목이 메어 삼켜지지 않습니다. 이 목걸이는 30년 전 버스 정류장에 남겨둔 아이의 목에 마지막으로 걸어준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2개뿐인 목걸이였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새 영상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장 무대 뒤 대기실 거울 앞에서 혜원은 립스틱을 다시 꺼냅니다. 벌써 3번째입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서 선이 비뚤어질까봐 2번 더 바르고 파우더 퍼프를 들어볼 양쪽을 한 번 더 두드립니다. 파우더가 살짝 날려 드레스 깃에 떨어졌지만 털어내는 손길도 조심스럽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 눈빛은 차분해 보이지만 동공이 자꾸만 흔들립니다. 복도에서 진행요원이 노크 없이 문을 열고 말합니다. 회장님, 3분 뒤 입장이십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펜던트를 한 번 더 만져봅니다. 은색 표면이 차갑습니다. 체온이 전달되지 않는 금속의 냉기가 손바닥에 묻어납니다. 무대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면서 혜원은 입술을 한 번 꽉 깨뭅니다. 발걸음은 똑바르지만 심장은 빠르게 요동칩니다. 조명 테스트가 한창입니다. 스태프가 마이크 볼륨을 조절하는데 갑자기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잡음이 터져 나옵니다. 찌직하는 소리 뒤로 낮고 가느다란 피드백이 울립니다. 마치 아기가 멀리서 우는 것처럼 들립니다. 혜원은 순간 숨이 멎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헤드셋을 만지고 웃으며 농담을 나누지만 혜원의 귀에는 그 소리만 크게 들립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조여듭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펜던트 쪽으로 향했다가 그녀는 재빨리 마이크 앞으로 걸어갑니다. 발표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차분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재단의 이번 사업 목표와 예산을 설명합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눈이 부시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특정 문장에 이릅니다.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혀끝이 1초간 멈춥니다. 입천장에 침이 마르는 느낌입니다. 다음 단어를 이어가기까지 찰나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관객석 어디선가 사진기 셔터 소리가 연달아 들립니다. 혜원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문장을 다시 이어갑니다. 새로운 희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진행요원이 무대 뒤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혜원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길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허파 끝까지 공기를 채우고 천천히 내뱉습니다. 그래야 다음 문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부 약정 서류가 앞에 놓입니다. 펜을 쥐고 서명란에 이름을 쓰는데 펜촉이 종이 표면을 스치며 가느다란 흠집을 남깁니다. 잉크가 번지지는 않았지만 미세하게 종이가 긁힌 자국이 보입니다. 혜원은 서명을 마친 뒤 그 자리를 손가락 끝으로 한 번 더듬습니다. 종이의 거친 질감이 지문에 남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듭니다. 중년 남성이며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보냅니다.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미성년자 지원에 관심이 많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혜원의 입술이 먼저 움직입니다. 빚이 있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것처럼 조용해집니다. 혜원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재빨리 손을 가볍게 들어 웃음을 보탭니다. 마음의 빚이요. 누구나 사회에 빚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습니다.
하지만 혜원의 손등 혈관은 파랗게 도드라져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로비로 이동합니다. 후원 아동 대표와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휠체어를 탄 8살 여자아이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혜원은 아이 옆에 무릎을 살짝 굽히고 앉습니다. 아이가 수줍게 웃으며 혜원의 목걸이를 가리킵니다. 이거 예뻐요. 그리고는 호기심에 손을 뻗어 펜던트를 잡아당깁니다. 체인이 순간 팽팽해지더니 툭 하고 목 뒤 잠금 장치가 풀립니다. 펜던트가 차갑게 손바닥에 떨어집니다. 혜원은 웃으며 받아들지만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주먹을 쥡니다. 차로 이동하는 길, 기사가 백미러 너머로 말을 겁니다. 오늘도 훌륭하셨습니다, 회장님. 혜원은 창밖을 보며 낮고 지친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완벽은 늘 불안한 덮개일 뿐이에요. 기사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습니다. 밤 집에 돌아와 침실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 누우면 공기청정기 모터 소리가 낮게 울립니다. 그 일정한 진동음 사이로 희미하게 어떤 소리가 섞여 들립니다. 오래되고 작은 목소리, 마치 누군가 엄마라고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혜원은 베갯잎을 꽉 움켜쥡니다. 손톱이 천에 파고들지만 그녀는 눈을 감지 않습니다. 천장을 응시한 채 숨만 고릅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본사 회의실입니다. 비서 윤도철이 브리핑 자료 묶음을 혜원 앞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표지에는 이번 분기 재단 사업 현황이라고 인쇄되어 있습니다. 도철은 자리를 뜨지 않고 마지막 장을 넘깁니다. 그리고 작은 노란색 포스트잇 하나를 그 페이지 모서리에 붙입니다. 포스트잇에는 볼펜으로 또박또박 적혀 있습니다. 1994년 사건 메모. 혜원의 손이 멈춥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손톱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철을 바라봅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합니다. 언급하지 말랬죠. 도철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의 표정은 침착하지만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회장님, 덮을수록 더 커집니다. 혜원은 브리핑 자료를 닫고 손바닥으로 표지를 한번 쓸어내립니다. 마치 먼지를 털어내듯이, 아니 무언가를 지우려는 듯한 동작입니다. 그러나 포스트잇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혜원은 입술을 꽉 다물고 의자에서 일어섭니다. 회의는 취소해요. 오후 일정도 정리하세요. 도철은 고개를 숙이고 나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립니다. 혜원은 혼자 남은 회의실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30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는 반듯하고 질서정연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속은 어지럽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도철이 함께 탑니다. 층수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혜원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낮게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 모를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사람은 2번 죽어요. 한 번은 숨이 멎을 때, 또 한 번은 잊힐 때. 도철이 조심스럽게 답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잊지 못하시잖아요. 혜원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층수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이미 눌러진 버튼인데도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1번, 2번, 3번. 불빛이 깜빡이지만 엘리베이터는 그대로 내려갑니다. 탑층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면 혜원의 모습이 유리에 비칩니다. 햇빛이 창을 비스듬히 비추는 각도 때문인지 반사된 상이 2개처럼 보입니다. 혜원은 눈을 감았다가 뜹니다. 한 번 더 비비고 다시 봅니다. 하나로 합쳐지지만
잔상이 흐릿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유리창에서 물러섭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가장 깊숙한 칸에서 작은 벨벳 파우치를 꺼냅니다. 펜던트가 들어 있습니다. 어젯밤 아이가 잡아당겨 풀어졌던 그 목걸이입니다. 혜원은 펜던트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뒷면을 확인합니다. 작은 글씨로 새겨진 각인이 있습니다. 하늘 아래,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글자는 세월에 닳았지만 여전히 선명합니다. 손끝으로 그 글자를 더듬으면 오목하게 파인 홈이 느껴집니다.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립니다. 내일 오후 2시 지방병원 후원 행사. 간 이식 대기자 브리핑. 혜원은 알람을 끄고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뜁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그래야 진정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를 켭니다. 메일함을 열고 발송 취소 폴더를 클릭합니다. 그곳에는 보내지 못한 메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20통이 넘습니다. 대부분 수신인 없이 제목만 적혀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용서하세요. 살아있나요? 혜원은 가장 오래된 메일을 엽니다. 3년 전 작성된 것입니다. 본문에는 단 한 문장뿐입니다. 혹시 당신이 내 아이입니까? 그녀는 마우스 커서를 삭제 버튼 위에 올립니다. 클릭할까 말까 망설입니다. 손가락이 떨립니다. 결국 창을 닫습니다. 삭제하지 못합니다. 의자에 깊이 기대어 천장을 바라봅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습니다. 눈이 시립니다. 혜원은 눈을 감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버스 정류장, 울고 있는 아이, 그리고 등을 돌린 자신의 뒷모습. 혜원은 주먹을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힙니다. 도철이 노크 없이 문을 엽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혜원은 눈을 뜨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요. 내일 병원 일정 준비해 주세요. 도철은 문을 닫고 나갑니다. 혜원은 다시 펜던트를 집어 목에 겁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습니다. 그녀는 펜던트를 꽉 쥐고 낮게 속삭입니다. 하늘아, 어디 있니? 재단 이사회가 열립니다. 오후 3시 회의실에는 12명의 이사진이 자리를 채웁니다. 혜원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며 이번 분기 성과를 설명합니다. 목소리는 또렷하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금 집행률 98%, 장학금 수혜자 230명, 의료비 지원 건수 452건. 숫자들이 깔끔하게 정리된 그래프로 제시됩니다. 그런데 혜원의 시선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화면 오른쪽 구석에 작은 표가 하나 있습니다. 입양 및 실종 연계 지원 현황. 혜원은 그 표를 힐끗힐끗 곁눈질로 스캔합니다. 올해 연계 건수 12건, 성공 사례 6건, 진행 중 사건 4건. 손에 든 레이저 포인터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한 이사가 질문합니다. 회장님, 실종 연계 사업은 재단 본래 목적과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혜원은 잠시 멈칫합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답합니다. 길 잃은 아이를 찾는 것도 복지입니다. 이사는 더 묻지 않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뜹니다. 혜원은 화면을 끄지 않고 그 표를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진행 중 사건, 사건이라는 글자가 눈에 박힙니다. 오후 5시 홍보팀이 새 캠페인 시안을 가지고 옵니다. 팀장이 밝게 웃으며 슬로건을 설명합니다. 이번 테마는 재회입니다. 놓친 손을 다시 잡다 어떠세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손등 혈관이 파랗게 도드라집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펴니다. 팀장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포스터 시안도 준비했습니다.
아이 손과 어른 손이 맞잡는 이미지로요. 혜원은 시안을 받아듭니다. 종이가 손끝에서 살짝 흔들립니다. 그녀는 시안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말합니다. 좋아요. 진행하세요. 팀장이 나가고 혜원은 혼자 남습니다. 시안 속 두 손을 한참 바라봅니다. 작은 손가락과 큰 손가락이 겹쳐진 그림입니다. 혜원은 자신의 손을 펼쳐봅니다. 송금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밤 11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급니다. 벽면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를 엽니다. 비밀번호 6자리를 누르는데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2번 헛짚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누릅니다. 딸깍 문이 열립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갈색 크라프트지 봉투이고 모서리가 해져 있습니다. 혜원은 봉투를 꺼내 바닥에 앉습니다. 카펫 위에 무릎을 꿇고 봉투를 엽니다. 첫 번째 서류는 경찰조서 사본입니다. 1994년 7월 15일자. 신고 내용, 미아 발견 장소, 추정 연령 3살에서 4살. 혜원은 종이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더듬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발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버스 노선도입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정류장이 있습니다. 신월동 사거리. 혜원은 그 이름을 소리 없이 입술로만 읊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의 몽타주입니다. 경찰서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그란 얼굴, 짧은 머리, 큰 눈. 연필로 그려진 윤곽이 흐릿합니다. 혜원은 그림을 가슴에 안습니다. 서랍에서 편지 묶음을 꺼냅니다. 봉투에 넣지 않은 편지들이 빨간 리본으로 묶여 있습니다. 혜원은 리본을 풀고 편지들을 바닥에 하나씩 늘어놓습니다. 20장이 넘습니다. 어떤 편지에는 커피 얼룩이 있습니다. 누가 흘렸는지 모를 갈색 얼룩이 글씨를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편지에는 갈필로 미안이라는 단어만 적혀 있습니다. 크게, 진하게, 여러 번 덧그어진 글씨입니다. 혜원은 편지 한 장을 집어 읽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너무 어렸어. 두 번째 문장은 읽지 못합니다. 눈물이 글자를 가립니다. 혜원은 편지를 내려놓고 눈을 닫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눕습니다. 내일 연습할 발표문을 핸드폰 음성 녹음 앱으로 읽습니다. 저희 재단은 모든 아이들이 목이 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또 목이 맵니다. 녹음 파형을 보니 중간중간 무음 구간이 길게 이어집니다. 마치 빈칸처럼 말하지 못한 부분이 하얀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혜원은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자정이 넘어 혜원은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도시 불빛이 사방에서 반짝입니다. 네온 사인, 가로등, 차량 헤드라이트, 어지럽고 아름답습니다. 혜원은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은 보이지 않습니다. 도시 불빛이 너무 밝아서입니다. 혜원은 낮게, 아주 낮게 중얼거립니다. 하늘아. 바람이 머리카락을 흐트립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혜원은 눈을 감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지방병원에 도착합니다. 오래된 건물이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로비 천장에는 60년 대풍 샹들리에가 달려 있고 바닥은 검은색과 흰색 대리석이 체크 무늬로 깔려 있습니다. 혜원은 준비된 연단 쪽을 보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다. 병동 라운지를 먼저 둘러보겠습니다. 수행 직원들이 당황하지만 혜원은 이미 복도로 향합니다. 구두굽이 대리석을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립니다. 3층 병동 라운지를 지나 직원 식당 쪽으로 갑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조리복을 입은 젊은 여자와 마주칩니다. 여자는 손에 스테인리스 쟁반을 들고 있고 머리는 위생모로 가려져 있습니다. 혜원과 눈이 마주치자 여자는 가볍게 고개를 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찰이 조리복 가슴팍에 달려 있습니다. 이소연. 혜원은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칩니다. 그런데 몇 걸음 가다가 발이 멈춥니다. 소연이 쟁반을 내려놓으며 목을 한번 돌립니다. 그 순간 옷깃 사이로 무언가 반짝입니다. 은색 체인입니다. 소연이 위생모를 벗으며 고개를 숙이자 펜던트가 완전히 드러납니다. 타원형, 은색, 표면에 희미한 무늬, 혜원의 것과 거의 같은 디자인입니다. 혜원의 손이 저절로 자신의 목으로 향합니다. 옷 안에 숨겨둔 펜던트를 만집니다. 같은 크기, 같은 무게감.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소연은 동료 직원에게 말합니다. 오늘 회장님 오신다며? 응, 후원 행사 때문에. 소연이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립니다. 이상하죠? 이거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누가 준 건지 기억이 안 나요. 그 말이 혜원의 귓속에 박힙니다. 숨이 막힙니다. 혜원은 재빨리 돌아서서 복도 끝으로 걸어갑니다. 걸음이 흔들립니다. 벽에 손을 짚고 숨을 고릅니다. 수행 직원이 뒤쫓아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잠깐. 화장실 좀.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에 찬물을 틉니다. 얼굴에 물을 끼얹고 거울을 봅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눈동자. 혜원은 두 손으로 세면대 가장자리를 꽉 잡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립니다.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혜원은 연단에 서서 발표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끝냅니다. 그러나 머릿속은 계속 그 펜던트를 떠올립니다. 같은 디자인, 같은 크기, 같은 은색. 차로 돌아가는 길 혜원은 백미러로 자신의 목걸이를 봅니다. 옷 밖으로 꺼내 손에 줍니다. 펜던트를 들어 올려 빛에 비춰봅니다. 체인 길이를 가늠해 봅니다. 40cm쯤 됩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소연의 것도 정확히 같은 길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기사님, 호텔로 가주세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기사는 묻지 않고 방향을 틉니다. 호텔방에 도착합니다. 도철에게 전화합니다. 바로 올라오세요. 10분 후 도철이 문을 두드립니다. 혜원은 샤워 가운을 입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탁자 위에는 펜던트와 작은 캘리퍼스, 그리고 노트북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거 봐요. 혜원은 캘리퍼스로 펜던트 두께를 잽니다. 3mm. 노트북 화면에는 오래된 주문서 PDF 파일이 열려 있습니다. 1994년 5월 제작 은 909 순도, 두께 3mm, 체인 40cm, 맞춤 제작 2점. 일치합니다. 도철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혜원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병원 직원 식당에서 일하는 이소연이라는 사람이요. 똑같은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도철의 얼굴이 굳습니다. 확실합니까? 두 눈으로 봤어요. 디자인, 크기, 체인 길이까지. 우연일 리 없어요. 혜원은 노트북을 닫고 도철을 똑바로 봅니다. 조사해 주세요. 이소연. 출생기록, 아동시설 이용 이력, 혈액형, 최근 건강 상태. 조용히요. 도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철이 나가고 혜원은 혼자 남습니다. 펜던트를 손에 쥐고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듭니다. 혜원은 펜던트를 가슴에 대고 눈을 감습니다. 30년. 30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목에 걸린 펜던트. 내가 만들어준 단 2개뿐인 펜던트. 혜원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집니다. 펜던트 위로 똑 소리를 냅니다. 하늘아, 너였구나. 밤이 깊어갑니다. 혜원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심장이 계속 빠르게 뜁니다. 펜던트를 쥔 손에서 땀이 납니다. 핸드폰 화면을 켭니다. 도철에게 보낸 문자가 읽음 표시로 바뀌어 있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답장이 와 있습니다. 혜원은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연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동그란 얼굴, 맑은 눈, 그리고 목에 걸린 펜던트. 이제 뭘 해야 하지? 대답은 없습니다. 다만 어둠만이 깊어질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도철이 호텔방 문을 두드립니다. 손에 갈색 파일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혜원은 커피도 마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도철이 파일을 건넵니다. 혜원은 받아들지 않고 먼저 묻습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회장님, 지금 확인하시면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혜원은 손을 뻗어 파일을 잡습니다. 이미 길은 오래전에 끊어졌어요. 파일을 엽니다. 첫 장에 기본 신상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이소연, 1991년생, 34살, 혈액형 B형 양성, 출생지 불명, 1994년 7월 신월동 보육원 입소. 혜원의 손이 떨립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립니다. 두 번째 장에는 건강 기록이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기능 수치 악화, 만성 간염 진단, 이식 대기자 명단 등록 예정. 혜원은 그 대목에서 숨이 멎습니다. 간 이식이요? 도철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빠르면 3개월 내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혜원은 파일을 무릎에 내려놓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도철이 조용히 말합니다. 회장님,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DNA 검사를 해봐야. 필요 없어요. 혜원이 얼굴에서 손을 뗍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펜던트가 증거예요. 세상에 2개밖에 없는 목걸이.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서재 책장 뒤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냅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에 금박으로 1994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혜원은 일기장을 펼칩니다. 7월 페이지로 넘깁니다. 7월 14일까지는 글씨가 빼곡합니다. 그런데 7월 15일 페이지는 통째로 찢겨져 나가고 없습니다. 종이가 뜯긴 자국이 삐죽삐죽 남아 있습니다. 혜원은 그 거친 단면을 손가락으로 더듬습니다. 눈가가 뜨겁습니다. 눈물이 차오릅니다. 혜원은 일기장을 덮고 책상에 내려놓습니다. 주먹으로 책상을 한번 칩니다. 둔탁한 소리가 울립니다. 오후 3시 재단 법무팀 브리핑이 있습니다. 팀장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넘기며 설명합니다. 장기기증 관련 법률 개정안입니다. 기증자 신원 보호 조항이 강화되었습니다. 혜원은 무심하게 듣는 척하다가 갑자기 질문합니다. 만약 기증자가 수혜자의 가족이라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팀장이 당황하며 답합니다. 그럼 관계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익명 처리도 가능합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습관이 나타납니다. 똑똑똑. 불규칙한 리듬입니다. 밤 10시 혜원은 다시 병원으로 향합니다. 공식 일정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병원 시설을 둘러본다는 명목입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립니다.
후문 쪽 직원 출입구에서 소연이 나옵니다. 야간 조리 보조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인 듯합니다.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어깨에 청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혜원과 눈이 마주칩니다. 소연이 놀라 멈춥니다. 회장님? 이 시간에. 혜원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답합니다. 야근이에요. 서류 좀 확인하러 왔어요. 소연도 가볍게 웃습니다. 저도 야근이었어요.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주차장 가로등 불빛이 둘을 비춥니다. 혜원은 소연의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동그란 이마, 작은 코, 맑은 눈. 어딘가 낯익은 윤곽입니다. 혜원이 먼저 말을 겁니다. 힘들진 않아요? 소연이 고개를 가볍게 젓습니다. 버틸만해요. 아이가 있어서요. 혜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아이.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울립니다. 아이요? 네, 아들이 하나 있어요. 올해 8살이에요. 혜원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입니다. 소연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줍니다. 밝게 웃고 있는 남자아이의 얼굴입니다. 이도윤이에요. 착해요. 혜원은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아이의 눈이 소연을 닮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을 닮았을지도 모릅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빠는요? 질문이 저절로 나옵니다. 소연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집니다. 없어요. 혼자 키우고 있어요. 혜원은 더 묻지 못합니다. 소연이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합니다. 죄송해요. 회장님께 이런 얘기를. 아니에요. 괜찮아요. 혜원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냅니다. 개인 핸드폰 번호가 적힌 명함입니다.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소연이 명함을 받으며 당황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냥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소연은 명함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혜원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봅니다. 차에 돌아와 핸들을 잡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혜원은 이마를 핸들에 기댑니다. 눈을 감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맴돕니다. 아이가 있어서요. 혜원은 중얼거립니다. 나도 아이가 있었는데. 차 안은 조용합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혜원은 눈을 뜨고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백미러로 병원 건물을 봅니다. 불빛이 점점 멀어집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오늘 본 소연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아이의 사진. 8살 이도윤. 혜원은 펜던트를 꺼내줍니다. 금속이 체온으로 따뜻해집니다. 그녀는 속삭입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대답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원은 재단 회의실이 아닌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기부 약정서가 놓여 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재단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혜원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완전히 비공개로요. 수혜 대상은 간부전 고위험군 환자. 이름은 명시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서류에 메모를 합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로? 검사비 전액, 수술비 일부. 5천만 원 선에서요. 혜원은 서명을 하고 일어섭니다. 손에 쥔 볼펜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변호사는 눈치채지 못합니다. 다음 날 오전 혜원은 다시 병원을 찾습니다. 이번에는 수행원 없이 혼자입니다. 검은색 코트에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까지 낍니다. 직원 식당 쪽으로 향합니다. 식당 주방장이 혜원을 알아보고 당황합니다. 회장님, 어떻게?
조용히 둘러보러 왔어요. 불편한 점은 없나요? 주방장이 오래된 보온 설비를 가리킵니다. 이 뱃마리가 좀 낡았습니다. 온도 유지가 잘 안 돼서요. 회원은 설비를 살펴봅니다. 스테인리스 표면이 곳곳에 녹슬어 있습니다. 새 걸로 교체해 드릴게요. 다음 주까지 들어올 겁니다. 주방장이 놀라 손을 내젓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괜찮아요. 직원분들이 편하게 일하셔야죠. 소연이 안쪽에서 나옵니다. 양파를 썰던 중이었는지 앞치마에 물이 튀어 있습니다. 회원과 눈이 마주치자 깜짝 놀라 손을 닦습니다. 회장님? 회원은 자연스럽게 웃습니다. 설비 점검 차 왔어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소연이 고개를 가볍게 젓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회원은 소연의 얼굴을 다시 봅니다. 맨 얼굴입니다. 화장기 없이도 피부가 맑습니다. 그런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소연이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에요. 익숙해요. 회원은 더 묻지 않습니다. 대신 명함을 하나 더 꺼냅니다. 이거 병원 원무과 담당자 연락처예요. 혹시 의료비 관련해서 어려움 있으면 상담받아 보세요. 소연이 명함을 받으며 눈을 크게 뜹니다.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그냥 드리는 거예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회원은 인사를 하고 주방을 나옵니다. 복도를 걷는데 가슴이 뜁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스칩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일주일 후 새 뱃마리가 설치됩니다. 주방 직원들이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습니다. 소연이 동료에게 말합니다. 회장님이 정말 세심하시네. 그 말이 회원의 귀에 들어옵니다. 복도 모퉁이에 서서 몰래 듣고 있던 회원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저녁 6시 회원은 직원 출입구 근처에 차를 세워놓습니다. 소연의 퇴근 시간입니다. 기다린 지 15분쯤 지나서 소연이 나옵니다. 여전히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있습니다. 회원은 차에서 내려 우연을 가장합니다. 어머, 소연 씨? 소연이 놀라 돌아봅니다. 회장님? 저도 지금 나가는 길이에요. 같이 나가시죠. 늦으면 위험해요. 소연이 사양하려다가 회원의 단호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둘이 나란히 주차장을 걷습니다. 비상등 불빛이 깜빡이며 둘을 비춥니다. 소연이 핸드폰을 꺼내 확인합니다. 메시지가 와 있나 봅니다. 화면에 아이 사진이 보입니다. 종이에 뭔가 쓴 사진입니다. 숙제 확인하시는 거예요? 소연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도윤이가 매일 사진 찍어서 보내요. 엄마가 확인해줘야 잠든대요. 회원은 화면을 힐끗 봅니다. 반듯한 글씨체입니다. 어린아이 치고는 또박또박 잘 썼습니다. 글씨 예쁘네요. 선생님이 칭찬 많이 해주셨어요. 얘가 착해요. 소연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회원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동시에 아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 내가 보지 못한 성장들. 주차장 끝에 도착합니다. 소연이 인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회원도 고개를 숙입니다. 소연 씨도요. 소연이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갑니다. 회원은 차에 타지 않고 그 뒷모습을 지켜봅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작은 실루엣.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회원은 차에 탑니다. 핸들을 잡고 심호흡을 합니다. 마음이 살짝, 아주 살짝 기울어지는 걸 느낍니다. 회장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어쩌면 엄마로서,
동시에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어딘지 더 또렷해집니다. 하지만 이미 한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고 싶지 않습니다. 혜원은 시동을 겁니다. 백미러로 버스 정류장을 봅니다. 소연이 버스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도윤에게 답장을 보내는 중일 겁니다. 혜원은 낮게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조금만. 차가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하지만 혜원의 가슴속은 따뜻합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온기입니다. 토요일 오후 3시 혜원은 병원 뒤편 놀이터를 지나갑니다. 원래는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아이들 웃음소리에 발길이 멈춥니다. 작은 미끄럼틀과 시소가 있는 소박한 공간입니다. 벤치에 앉아 놀이터를 바라봅니다. 서너 명의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그중 한 아이가 혼자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짧은 머리, 검은색 점퍼. 혜원은 그 아이를 봅니다. 어디선가 본 얼굴입니다. 사진으로 봤던 얼굴입니다. 아이가 그네에서 내려 혜원 쪽으로 걸어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혜원을 봅니다. 어머, 재단 할머니? 혜원이 놀라 아이를 봅니다. 아이는 밝게 웃습니다. 병원 포스터에서 봤어요. 회장님이시죠? 혜원은 웃음이 나옵니다. 할머니라는 호칭이 낯설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맞아, 너는 누구니? 이도윤이요. 8살이에요. 아이가 벤치 옆에 섭니다. 혜원의 얼굴을 가까이서 봅니다. 그리고 작은 손을 뻗어 혜원의 뺨을 살짝 만집니다. 주름이 많아요. 혜원이 웃습니다. 할머니니까 그렇지. 도윤이 고개를 가우뚱합니다. 우리 엄마도 주름 있어요. 밤에 자주 아파서 그런 거래요. 혜원의 웃음이 멈춥니다. 가슴이 뜁니다. 엄마가 아프시구나. 도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병원에서 일해요. 밥 만들어주는 일. 혜원은 아이의 눈을 봅니다. 맑고 순수합니다. 아이는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마음은 진짜입니다. 배고프지 않니? 혜원이 가방에서 사과 하나를 꺼냅니다. 오늘 아침 호텔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작은 과도도 함께 꺼냅니다. 앉아 있어. 깎아줄게. 도윤이 벤치에 나란히 앉습니다. 혜원은 사과를 천천히 깎습니다. 껍질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이어집니다. 도윤이 신기한 듯 지켜봅니다. 할머니 잘하시네요. 옛날엔 자주 깎았거든. 사과를 4조각으로 나눕니다. 씨를 발라내고 도윤에게 건넵니다. 도윤이 한 입 베어 물습니다. 아삭 소리가 납니다. 맛있어요. 혜원도 한 조각을 듭니다. 달콤하고 아삭합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 사과를 먹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합니다. 도윤이 남은 사과 한 조각을 혜원 손에 쥐어줍니다. 할머니, 이건 나중에 드세요. 혜원이 사과를 받아듭니다. 작은 손의 온기가 손바닥에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네, 절반은 지금, 절반은 나중에요. 엄마가 그렇게 하래요. 그 말이 혜원의 가슴을 찌릅니다. 절반은 나중에. 미래를 위해 남겨두는 것. 아이가 배운 삶의 지혜입니다. 혜원은 사과를 조심스럽게 손수건에 싸서 가방에 넣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도윤이 활짝 웃습니다. 앞니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혜원도 따라 웃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뛰어옵니다. 소연입니다. 숨을 헐떡이며 도윤을 안아 올립니다. 도윤아, 여기 있었구나. 엄마 놀랐잖아. 도윤이 엄마 품에서 웃습니다. 재단 할머니랑 놀았어요. 사과도 먹었어요. 소연이 혜원을 보고 놀랍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애가 실례를.
혜원이 손을 저으며 일어섭니다. 아니에요. 제가 먼저 말 걸었어요. 착한 아이네요. 소연이 도윤을 내려놓습니다.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늦게까지 놀면 감기 걸려. 들어가자. 혜원은 한 걸음 물러섭니다. 하지만 눈길은 도윤의 머리카락에 오래 머뭅니다. 부드러운 검은 머리카락. 소연의 손이 아이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 그 광경이 눈에 선명하게 박힙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소연이 도윤 손을 잡고 병원 쪽으로 걸어갑니다. 도윤이 뒤돌아보며 손을 흔듭니다. 할머니, 또 봐요. 혜원도 손을 흔듭니다. 아이의 모습이 점점 멀어집니다. 혜원은 벤치에 다시 앉습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옵니다. 서재 구석 찬장을 엽니다. 오래된 상자가 맨 위 칸에 있습니다. 먼지가 수북합니다. 상자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뚜껑을 엽니다. 안에 곰인형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작고 낡은 인형입니다. 갈색 털이 군데군데 빠져 있습니다. 목에 빨간 리본이 묶여 있고 리본에는 희미하게 자수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늘. 혜원은 인형을 꺼내 무릎에 올려놓습니다. 한 손으로 리본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자수를 더듬습니다. 실이 풀려 글자가 반쯤 지워졌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습니다. 하늘. 혜원은 손바닥으로 그 이름을 가립니다. 눈을 감습니다. 30년 전 이 인형을 아이 품에 안겨주던 날이 떠오릅니다. 작은 손이 인형을 꽉 쥐던 모습,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홀로 남겨진 아이. 혜원은 인형을 가슴에 안습니다. 낡은 털에서 오래된 냄새가 납니다. 시간의 냄새입니다. 후회의 냄새입니다. 도윤이도 이런 인형 좋아할까? 혼잣말이 공기 중에 흩어집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혜원은 인형을 다시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밀어넣지는 않습니다. 찬장문을 반쯤 열어둡니다. 언젠가 다시 꺼낼 날을 위해. 월요일 오전 10시 혜원은 재단 의료지원팀에 전화를 겁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럽습니다. 이번 달간 이식 대기자 명단 보내주세요. 제 이메일로요. 10분 후 엑셀 파일이 도착합니다. 혜원은 파일을 엽니다. 23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스크롤을 내립니다. 14번째 줄에서 멈춥니다. 이소연 34살 혈액형 B형 양성, 대기 순번 9번, 예상 대기 기간 6개월에서 9개월. 혜원은 화면을 확대합니다. 혈액형 B형 양성. 자신도 B형 양성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집니다. 개인 수첩을 꺼냅니다. 병원 원무과 직통 번호를 찾아 메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최근 건강검진 결과를 다시 펼쳐봅니다. 간 수치, 혈액 검사 모두 정상 범위입니다. 오후 2시 혜원은 은행 VIP 창구에 앉아 있습니다. 창구 직원이 조용히 서류를 내밉니다. 익명 송금이시죠? 수취인은 병원 원무과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간 이식 검사비 항목으로 700만 원. 환자 이름은 명시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처리합니다. 혜원은 볼펜으로 서명란에 이름을 씁니다. 손끝이 약간 떨리지만 글씨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수증 우편 발송은 어디로? 재단 사서함으로요. 주소 여기 있어요. 송금이 완료됩니다. 혜원은 영수증을 받아 가방에 넣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저녁 7시 핸드폰이 울립니다. 낯선 번호입니다. 혜원은 받습니다. 여보세요? 익명 후원자님이신가요? 병원 원무과장 김태준입니다. 감사 인사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혜원은 침착하게 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조용히 처리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환자분께도 익명으로만 전달하겠습니다. 혜원은 통화를 끊으려다가 핸드폰 앱 하나를 켭니다. 음성 변조 앱입니다. 톤을 2단계 낮춥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이 번호로요. 감사합니다. 통화가 끝납니다. 혜원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긴 숨을 쉽니다. 손바닥에 땀이 납니다. 손수건으로 닦습니다. 밤 11시 도철이 호텔방으로 옵니다. 혜원은 창가에 서서 야경을 보고 있습니다. 도시 불빛이 반짝입니다. 도철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회장님, 계속 이러시면. 혜원이 말을 끊습니다. 혹시라도 나를 말릴 생각이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도철은 한숨을 쉽니다. 길고 깊은 한숨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릴 수 있겠습니까? 혜원이 돌아봅니다. 그럼 같이 가주세요. 끝까지. 도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회장님. 같이 가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혜원은 의도적으로 소연과 거리를 둡니다. 병원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만 짧게 맞춥니다. 인사는 고개를 살짝 숙이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말을 걸지 않습니다. 식당 앞을 지나갈 때도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귀는 열려 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신경을 씁니다. 수요일 오후 복도 끝에서 소연이 동료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혜원은 반대편 복도로 돌아갑니다. 일부러 먼 길을 선택합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립니다. 금요일 병원 로비에서 소연과 눈이 마주칩니다. 소연이 반갑게 손을 들어 인사합니다. 혜원도 손을 들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혜원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봅니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가까이 가고 싶은데 멀리 해야 해요. 알리고 싶은데 숨겨야 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거리를 둘수록 소연이 더 자주 눈에 밟힙니다. 복도에서, 주차장에서, 창밖에서 어디서든 소연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 오전 혜원은 놀이터 벤치에 앉습니다. 도윤이 올까 싶어서입니다. 30분을 기다립니다. 도윤은 오지 않습니다. 실망한 마음으로 일어서려는데 저 멀리서 소연과 도윤이 손을 잡고 걸어옵니다. 혜원은 재빨리 벤치 뒤로 숨습니다. 나무 뒤에 몸을 가립니다. 소연과 도윤이 미끄럼틀 쪽으로 갑니다. 도윤이 미끄럼틀을 타고 소연이 아래에서 받아줍니다. 둘이 웃습니다. 혜원은 나무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가슴이 아립니다. 함께 웃고 싶습니다. 도윤을 받아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못합니다. 10분쯤 지나서 소연과 도윤이 떠납니다. 혜원은 나무 뒤에서 나옵니다. 미끄럼틀로 걸어갑니다. 도윤이 앉았던 자리를 손으로 만져봅니다. 아직 따뜻합니다. 혜원은 주머니에서 펜던트를 꺼냅니다. 햇빛에 비춰봅니다. 은색 표면이 반짝입니다. 손가락으로 뒷면 각인을 더듬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때가 되면 말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혜원은 펜던트를 다시 목에 겁니다. 체인이 목에 감기는 느낌이 묘하게 조여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갑니다. 뒤돌아봅니다. 놀이터가 점점 멀어집니다. 혜원은 차에 탑니다. 시동을 걸지 않고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소연의 연락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 직원 명단에는 있습니다.
번호를 보다가 화면을 끕니다. 전화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혜원은 시동을 겁니다.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백미러로 병원을 봅니다. 창문 하나하나가 작은 사각형으로 반짝입니다. 그중 어딘가에 소연이 있을 겁니다. 혜원은 앞을 봅니다. 도로가 길게 펼쳐집니다. 차가 속도를 냅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병원에 남아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4시 혜원은 병원 복도를 걷다가 갑작스러운 소란을 듣습니다. 직원 식당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혜원은 뛰어갑니다. 주방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닥에 누군가 쓰러져 있습니다. 소연입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습니다. 눈은 감겨 있습니다. 구급차 불렀어요. 동료 직원이 소연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혜원은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갑니다. 비켜주세요. 소연의 맥을 짚어봅니다. 약하지만 뛰고 있습니다. 호흡은 얕습니다. 혜원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소연의 몸에 덮어줍니다.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소연의 눈꺼풀이 살짝 떨립니다.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오는 듯합니다. 입술이 움직입니다. 도윤이. 혜원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연락할게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합니다. 들것에 소연을 옮깁니다. 혜원은 뒤따라갑니다. 응급실까지 함께 갑니다. 담당 의사가 혜원을 봅니다. 보호자십니까? 혜원은 잠시 멈칫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제가 보호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의사가 침대 옆 의자를 가리킵니다. 여기 앉아 계세요. 검사 결과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간이 지납니다. 혜원은 의자에 앉아 소연을 지켜봅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소연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합니다. 링거가 천천히 떨어집니다. 똑똑똑. 규칙적인 소리가 조용한 방을 채웁니다. 의사가 돌아옵니다. 손에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습니다. 간 기능 수치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효소 수치가 정상의 5배예요. 이식을 더 미루면 위험합니다. 혜원은 결과지를 받아봅니다. 숫자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ALT 352, AST 418, 빌리루빈 3.8 모두 높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나요? 의사가 고개를 젓습니다. 3개월이 한계입니다. 가족 중에 기증 가능한 분이 계시나요? 혜원은 소연을 봅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립니다. 가족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혜원은 소연 옆에 앉습니다. 소연의 손을 잡습니다. 차갑습니다. 혜원은 두 손으로 소연의 손을 감쌉니다. 체온을 나눠주듯이 꽉 잡습니다. 소연아, 버텨. 반드시 살려줄게. 소연은 일반 병실로 옮겨집니다. 혜원은 VIP 병실이 아닌 4인실을 배정하라고 지시합니다. 눈에 띄면 안 됩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저녁 8시 혜원은 병원 지하 검사실로 내려갑니다. 도철이 함께 따라옵니다. 혜원은 검사실 담당자에게 말합니다. 혈액 검사와 조직 적합도 검사 부탁합니다. 비밀로 해주세요. 담당자가 동의서를 내밉니다. 혜원은 서명합니다. 왼쪽 팔을 걷어 올립니다. 주사 바늘이 혈관에 들어갑니다. 따끔합니다. 붉은 피가 체혈관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1개, 2개, 3개. 담당자가 조직 샘플도 채취합니다. 이틀 후에 결과 나옵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섭니다. 팔 안쪽에 작은 솜이 붙어 있습니다. 반창고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혜원은 소매를 내립니다. 이틀을 기다립니다. 이틀 동안
혜원은 소연 병실을 3번 찾아갑니다.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봅니다. 소연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봅니다. 도윤이 학교 끝나고 와서 엄마 옆에 앉아 숙제를 합니다. 혜원은 그 모습을 복도에서 지켜봅니다. 목요일 오후 2시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혜원은 봉투를 받아 자신의 차 안에서 엽니다. 손이 떨립니다. 봉투를 뜯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첫 장에 혈액형이 나옵니다. B형 양성, 일치. 두 번째 장에 조직 적합도가 나옵니다. HLA 항원 6개 중 5개 일치. 고적합. 이식 성공률 92% 이상. 혜원은 결과지를 가슴에 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30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입니다. 하늘아, 엄마가 해줄 수 있어. 드디어 해줄 수 있어. 차 안은 조용합니다. 혜원의 울음소리만 작게 울립니다. 1시간 후 혜원은 수술팀 코디네이터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코디네이터가 서류를 준비합니다. 생체간 기증 동의서입니다. 서명하시면 수술 일정을 잡겠습니다. 혜원은 서류를 읽습니다. 기증자 이름, 수혜자 이름, 관계, 동의 날짜. 관계란에는 비워져 있습니다. 관계는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혜원은 펜을 듭니다.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씁니다. 지인. 코디네이터가 묻습니다. 익명 처리 원하십니까? 수혜자에게 기증자 신원을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혜원은 망설임 없이 답합니다. 끝까지 익명으로요. 코디네이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술은 2주 후 예정입니다. 혜원은 사무실을 나옵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걷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차에 탑니다. 시동을 겁니다.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병원 정문 앞 신호등에서 멈춥니다. 빨간불입니다. 혜원은 핸들을 꽉 잡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립니다.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뀝니다. 그리고 초록불로 바뀝니다. 혜원은 낮게, 아주 낮게 속삭입니다. 이건 고백이 아니야. 속죄야. 차가 천천히 출발합니다. 백미러로 병원을 봅니다. 건물이 점점 작아집니다. 하지만 혜원의 결심은 더 단단해집니다. 앞으로 2주, 수술까지 2주가 남았습니다. 혜원은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차가 속도를 냅니다. 도로가 길게 펼쳐집니다. 해질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혜원은 창문을 엽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차갑지만 상쾌합니다. 혜원은 눈을 감았다가 뜹니다. 앞을 봅니다. 길은 곧습니다. 흔들림 없이 곧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 도철이 호텔방으로 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표정이 무겁습니다. 혜원은 커피를 내려놓고 도철을 봅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철이 소파에 앉습니다. 손을 모으고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합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합니다. 회장님, 수술 전에는 밝혀야 합니다. 혜원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도철이 몸을 앞으로 숙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면 상처가 더 큽니다. 수술 후에 진실을 안다면 그건 배신처럼 느껴질 겁니다. 혜원은 창밖을 봅니다. 하늘이 흐립니다.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살리는 일이 먼저예요. 상처는 나중에 제가 받을게요. 도철이 한숨을 쉽니다. 회장님, 도철 씨, 제 결정이에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도철은 더 설득하지 못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립니다. 월요일 재단 본사로 돌아옵니다.
복도에서 직원들이 힐끔힐끔 회원을 봅니다. 평소와 다른 시선입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회장님이 무슨 수술 받으신대요? 장기기증이래요. 누군가한테. 회원은 표정을 고정시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걸음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립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자마자 홍보팀장이 찾아옵니다. 은근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회장님, 생체 기증 소식이 사실입니까? 공식 발표 준비할까요? 재단 이미지에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회원은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아니에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발표 절대 금지. 팀장의 미소가 사라집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나갑니다. 회원은 문을 잠급니다.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쌉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회원은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기증자 신원 보호 조치 최고 수준으로 강화해 주세요. 병원 기록팀과도 연결해 주세요. 1시간 후 병원 기록팀장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회장님, 기증자 어의 신원 노출 위험이 있습니다. 병원 직원 몇몇이 눈치채고 있습니다. 회원의 손이 떨립니다. 막을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보장은 어렵습니다. 회원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흘러내립니다. 회원은 그 흐름을 손가락으로 따라갑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옵니다. 욕실 거울 앞에 섭니다. 옷을 벗고 배를 봅니다. 매끈한 피부입니다. 흉터 하나 없습니다. 회원은 서랍에서 가리개를 꺼냅니다. 수술 부위를 가리는 의료용 천입니다. 배 오른쪽에 대봅니다. 20cm쯤 되는 길이입니다. 수술 후에는 여기에 길고 붉은 흉터가 남을 겁니다.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수술이 두렵습니다. 통증이 두렵습니다. 합병증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소연이 죽는 겁니다. 회원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봅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습니다.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여 있습니다. 57살.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괜찮아. 버틸 수 있어. 자신에게 말합니다. 손으로 배를 쓸어내립니다. 이 몸의 일부가 소연에게 갈 겁니다. 그 생각이 두려움을 무게로 누릅니다. 수요일 수술 전 마지막 검사를 받습니다. 피 검사, 심전도, 폐 기능 검사, 복부 초음파, 모든 검사를 통과합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건강하십니다. 수술 무리 없을 겁니다. 회원은 안도의 숨을 쉽니다. 감사합니다. 검사실을 나와 복도를 걷습니다. 소연의 병실 앞을 지납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습니다. 안을 들여다봅니다. 소연이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습니다. 얼굴색이 조금 나아 보입니다. 링거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회원은 문 앞에 멈춥니다. 들어가고 싶습니다. 소연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엄마라고. 30년 전에 당신을 버렸지만 이제 당신을 살리고 싶다고.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회원은 복도 벽에 기댑니다. 눈을 감습니다. 숨을 고릅니다. 도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이거 봐. 할머니 그렸어. 할머니? 누구? 재단 할머니. 사과 깎아주신 분. 소연이 웃습니다. 그렇구나. 착하신 분이셨지? 응, 다음에 또 만나면 고맙다고 할 거야. 회원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회원은 조용히 자리를 뜹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차에 탑니다. 시동을 걸지 않고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메모 앱을 엽니다. 새 메모를 만듭니다. 제목 없음. 그리고 씁니다. 소연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어. 하지만 이제라도 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수술 후에 알게 되면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아. 그냥 살아만 있어줘. 메모를 저장합니다. 하지만 보내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혜원은 시동을 겁니다.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입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반짝입니다. 혜원은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말할게. 수술 후에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수술 전날 밤입니다. 토요일 밤 11시 혜원은 호텔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11월 밤 공기는 쌉니다.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봅니다. 불빛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소연이 있고 도윤이 있습니다. 혜원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1994년 그날이 떠오릅니다. 신월동 버스 정류장. 뜨거운 7월의 오후. 23살의 혜원은 치마 자락을 움켜쥐고 울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3살짜리 아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아이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립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합니다. 혜원은 아이를 벤치에 앉혔습니다. 곰인형을 안겨주고 펜던트를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하늘아, 여기서 기다려. 엄마 금방 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혜원은 등을 돌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뒤에서 아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 혜원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귓속으로 아이의 울음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내 죄의 증거였어. 혜원은 옥상 난간을 꽉 잡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립니다. 차가운 철제 난간이 손바닥에 박힙니다. 젊은 시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또렷이 울립니다. 미혼모, 취직 불가, 결혼 불가, 미래 없음. 그래서 버렸습니다. 살기 위해 버렸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어. 절대로.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바람에 눈물이 식어 뺨을 타고 흐릅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메시지 알림입니다. 혜원은 핸드폰을 꺼냅니다. 도윤에게서 온 음성 메시지입니다.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재단 할머니, 엄마 병원 냄새 싫대요. 근데 내일은 좋은 날이래요. 수술하면 나아진대요.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혜원은 핸드폰을 꽉 쥡니다. 화면이 손바닥에 박힙니다. 입술을 깨뭅니다. 피가 날 정도로 깨뭅니다. 그래, 내일은 좋은 날이야. 헛웃음이 나옵니다. 쓰디쓴 웃음입니다. 혜원은 난간에서 물러나 옥상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입니다. 30분이 지나서 혜원은 일어섭니다. 옥상 문을 열고 내려갑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갑니다. 책상에 앉아 편지지를 꺼냅니다. 펜을 듭니다. 유서를 씁니다. 도철에게 이 편지를 읽는다면 수술이 실패한 겁니다. 제 이름을 밝히지 마세요. 다만 소연에게 전해주세요. 오래 늦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소연에게 당신을 버린 사람은 나입니다. 1994년 7월 15일 신월동 버스 정류장에서 당신을 혼자 남겨둔 사람. 나는 당신의 엄마입니다.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살아주세요. 세 번째 편지를 씁니다. 도윤에게
할머니는 내 엄마를 구하고 싶었어. 사과를 깎아줬던 날 내가 나눠준 그 사과 조각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단다. 착하게 자라라. 편지들을 봉투에 넣습니다. 봉투 겉면에 각각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서랍 맨 위에 올려놓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불을 끕니다. 어둠이 방을 채웁니다. 공기청정기 모터 소리가 들립니다. 낮고 일정한 진동음입니다. 평소에는 그 소리 사이로 아이 울음 같은 환청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완전한 침묵입니다. 혜원은 천장을 봅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나 뜨나 같습니다.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혜원은 깨닫습니다. 조용한 공포가 가장 큰 공포라는 사실을. 울음소리라도 들려야 합니다. 환청이라도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혜원은 베갯잎을 움켜쥡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갑니다. 천이 구겨집니다. 하늘아, 엄마 내일 수술해. 무서워. 대답은 없습니다. 어둠만 깊어질 뿐입니다. 혜원은 손을 뻗어 펜던트를 만집니다. 목에 걸린 펜던트를 쓸어내립니다. 차갑습니다. 체온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새벽 1시, 6시간 후면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7시간 후면 수술실에 들어가야 합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들 수 없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칩니다. 만약 수술이 실패한다면, 만약 소연이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면, 만약 내가 죽는다면, 혜원은 눈을 뜹니다. 다시 천장을 봅니다. 어둠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새벽 3시 혜원은 일어나 화장실로 갑니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창백한 얼굴, 움푹 꺼진 눈, 떨리는 입술. 괜찮아. 버틸 수 있어. 자신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립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도시 불빛이 여전히 반짝입니다. 세상은 잠들지 않고 깨어 있습니다. 혜원도 깨어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어둠 속에서 새벽이 올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새벽 5시 하늘이 조금씩 밝아옵니다. 회색빛이 어둠을 밀어냅니다. 혜원은 그 변화를 지켜봅니다. 이제 시작이야. 낮은 속삭임이 공기 중에 흩어집니다. 혜원은 일어서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병원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손이 떨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6시 도철이 차를 가지고 옵니다. 혜원은 가방을 들고 나갑니다. 유서가 든 서랍을 한 번 더 봅니다.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새벽 4시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입니다. 도로는 텅 비어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일정한 간격으로 지나갑니다. 혜원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봅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흐릅니다. 90년대 발라드입니다. 느린 멜로디, 애절한 가사. 혜원은 그 노래를 압니다. 1994년에 자주 들었던 노래입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이 더 어려워. 가사가 도끼처럼 가슴에 박힙니다. 혜원은 눈을 감습니다. 손을 꽉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듭니다. 도철이 백미러로 혜원을 봅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혜원은 눈을 뜨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립니다. 병원에 도착합니다. 새벽 5시 30분. 로비는 조용합니다. 청소부 한 명이 바닥을 닦고 있습니다. 혜원은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8층,
수술 대기실입니다. 간호사가 회원을 맞이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작은 대기실로 안내합니다. 침대 하나, 의자 하나, 작은 창문 하나. 회원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습니다. 옷을 갈아입으세요. 수술복이 여기 있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회원은 혼자 남습니다. 옷을 벗습니다. 원피스, 속옷 모두 벗습니다. 수술복을 입습니다. 얇은 면 소재입니다. 표면이 거칩니다. 소독약 냄새가 납니다. 펜던트를 벗으려다가 멈칫합니다. 목에 걸린 채로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금속은 수술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원은 펜던트를 벗어 손에 줍니다. 따뜻합니다. 체온이 묻어 있습니다. 작은 봉투에 펜던트를 넣습니다. 봉투를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습니다. 지퍼를 잠급니다. 6시 수술팀 코디네이터가 들어옵니다.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확인입니다. 기증 동의하십니까? 네. 익명 유지하십니까? 네. 가족에게 연락할 분이 계십니까? 회원은 잠시 멈칫합니다. 윤도철 비서에게만 연락 주세요. 코디네이터가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7시 수술동으로 이동합니다. 침대에 누워 이동합니다. 천장이 지나갑니다. 형광등, 형광등, 형광등. 규칙적으로 반복됩니다. 복도 모퉁이를 돕니다. 다른 복도로 들어섭니다. 저 앞에 소연의 대기실이 보입니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회원은 그 문을 봅니다. 고개를 돌려 계속 봅니다. 침대가 지나쳐도 계속 봅니다. 문이 점점 멀어집니다. 소연아, 곧 괜찮아질 거야. 입술만 움직입니다.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수술동 앞에 도착합니다. 수간호사가 소연의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연도 침대에 누워 대기 중입니다. 두 침대가 나란히 놓입니다. 회원은 고개를 돌려 소연을 봅니다. 소연은 천장을 보고 있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두려움이 역력합니다. 수간호사가 소연에게 서류를 건넵니다. 소연이 펜을 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펜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간호사가 펜을 줍습니다. 회원은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손을 뻗어 소연에게 펜을 건네주고 싶습니다. 괜찮다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못합니다. 소연이 서명을 마칩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가져갑니다. 소연이 먼저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문이 열리고 침대가 밀려 들어가고 문이 닫힙니다. 회원만 남습니다. 복도는 조용합니다. 회원은 천장을 봅니다. 눈물이 맺힙니다. 눈을 깜빡이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15분 후 회원의 차례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침대가 밀려 들어갑니다. 수술실은 밝습니다. 너무 밝습니다. 조명이 눈을 찌릅니다. 수술대로 옮겨집니다. 차갑습니다. 금속 표면이 등을 통해 냉기를 전달합니다. 회원은 몸을 움츠립니다. 마취과 의사가 다가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눈만 보입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금방 끝날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 있으세요? 회원은 입술을 적십니다. 목이 마릅니다. 오늘 숨이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숨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소연의 숨일 수도 있고 자신의 숨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마취제가 준비됩니다. 주사 바늘이 손등에 들어갑니다. 따끔합니다.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타고 올라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천천히 숫자를 세어보세요. 10부터 거꾸로요. 10, 9, 8. 시야가 흐려집니다. 조명이 번집니다. 의사들의 목소리가 멀어집니다. 7, 6.
손가락 끝이 저립니다. 몸이 무거워집니다. 의식이 가라앉습니다. 5. 마지막 순간 혜원은 입술을 움직입니다. 소리는 나지 않지만 입모양은 또렷합니다. 소연아. 마취가 완전히 스며듭니다. 의식이 꺼집니다. 혜원의 눈이 감깁니다. 마스크 너머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립니다. 수술실 모니터에 2개의 심전도 파형이 나타납니다. 혜원의 것과 소연의 것. 2 파형이 동시에 규칙적으로 뜁니다. 삑, 삑, 삑. 생명의 리듬입니다. 집도이가 메스를 듭니다. 시작합니다. 수술이 시작됩니다. 소독된 공기, 차가운 금속, 긴장된 침묵.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복도에서 도철이 2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빕니다. 부디 2 사람 모두 무사하기를. 부디 이 수술이 성공하기를. 시계가 8시를 가리킵니다. 수술은 계속됩니다. 오전 8시 이식 수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개의 수술실이 나란히 가동됩니다. 한쪽에서는 혜원의 간이 분할되고 다른 쪽에서는 소연의 복강이 열립니다. 집도이가 메스를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피부, 근육, 복막, 층층이 열립니다. 붉은 피가 거즈에 흡수됩니다. 간호사가 신속하게 거즈를 교체합니다. 출혈량 200cc, 혈압 안정, 맥박 72, 수치들이 차분하게 보고됩니다. 모니터에 2 사람의 심전도가 동시에 찍힙니다. 삑, 삑, 삑. 규칙적인 파형입니다. 혜원의 간이 노출됩니다. 집도이가 조심스럽게 혈관을 분리합니다. 간동맥, 간정맥, 담관. 하나씩 클램프로 고정합니다. 메스가 간 조직을 나눕니다. 우엽과 좌엽. 혜원에게는 좌엽이 남고 우엽이 소연에게 갈 예정입니다. 간 분할 완료. 이식편 상태 양호. 간 조직이 특수 케이스에 담깁니다. 얼음과 보존액으로 채워진 케이스입니다. 간호사가 케이스를 들고 옆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복도를 빠르게 걷습니다. 구두 소리가 타일 바닥을 두드립니다. 소연의 수술실 문이 열립니다. 케이스가 들어옵니다. 집도이가 받아듭니다. 케이스를 열고 이식편을 확인합니다. 색깔 좋습니다. 온도 적정. 이식 진행합니다. 소연의 손상된 간이 제거됩니다. 그 자리에 혜원의 간이 놓입니다. 크기가 딱 맞습니다. 집도이가 혈관을 하나씩 연결합니다. 미세한 바늘과 실로 봉합합니다. 1 땀, 2 땀, 3 땀. 정확하고 세심합니다. 간동맥 연결 완료. 간정맥 연결 완료. 담관 연결 진행 중.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납니다. 모든 혈관이 연결됩니다. 클램프가 풀립니다. 혜원의 피가 소연의 몸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간 조직이 분홍빛으로 변합니다. 혈액이 공급되면서 생명력을 되찾습니다. 집도이가 조직을 만져봅니다. 탄력이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갑니다. 관류 성공. 이식편 생착 확인. 수술실에 잠깐 안도의 공기가 흐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강을 닫아야 합니다. 출혈 부위를 확인하고 배액관을 삽입하고 층층이 봉합해야 합니다. 오후 1시 소연의 수술이 종료됩니다. 5시간이 걸렸습니다. 소연은 중환자실로 이동합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는 중입니다. 같은 시각 혜원의 수술실에서는 여전히 긴장이 이어집니다. 출혈이 예상보다 많습니다. 혈압이 불안정합니다. 수혈추가 필요합니다. B형 혈액 200cc 더 준비. 모니터의 심전도가 불규칙해집니다. 삐삐, 삐삐. 간격이 고르지 않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95에서 60. 맥박 상승. 98. 마취가 의사가 약물을 추가합니다. 수액을 빠르게 주입합니다. 집도이가 출혈 부위를 찾아 지혈합니다. 거즈가 붉게 물듭니다. 지혈 확인. 혈압 회복 중. 105에서 70. 안정권 진입. 오후 3시 회원의 수술이 종료됩니다. 7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상보다 2시간 길었습니다. 회원은 회복실로 이동합니다. 합병증 경계 중입니다. 도철이 복도에서 두 수술실을 번갈아 봅니다. 소연 쪽 녹색 등이 꺼졌고 회원 쪽 녹색 등도 방금 꺼졌습니다. 수술 종료를 뜻합니다. 도철은 벽에 기대어 긴 숨을 쉽니다. 집도이가 나옵니다. 마스크를 벗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이소연 씨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기증자분은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도철이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5시 소연이 중환자실에서 눈을 뜹니다. 천장이 보입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빛납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배가 아픕니다. 하지만 숨이 편합니다. 간호사가 다가옵니다. 깨어나셨네요. 수술 잘 끝났어요. 소연이 입술을 움직입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간호사가 물을 적신 솜으로 입술을 적셔줍니다. 도윤이, 아드님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만날 수 있어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안도의 눈물입니다. 살았습니다. 다시 숨 쉴 수 있습니다. 도윤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각 회원은 회복실에 누워 있습니다.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취가 깊게 들어갔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모니터를 확인합니다. 의식 회복 지연. 산소 포화도 95. 혈압 안정. 맥박 80. 배액관 출혈량 체크. 200cc. 간호사가 배액관을 확인합니다. 붉은 액체가 천천히 튜브를 통해 흐릅니다. 정상 범위 내입니다. 하지만 지켜봐야 합니다. 저녁 7시 소연은 유리창 너머로 도윤을 봅니다. 도윤이 손을 흔듭니다. 소연도 약하게 손을 듭니다. 도윤이 종이를 들어 보입니다. 크레용으로 쓴 글씨입니다. 엄마 사랑해. 소연이 웃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따뜻한 것이 차오릅니다. 감사함입니다. 살 수 있게 해준 누군가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같은 시각 회원의 회복실에서 심전도 모니터가 불규칙한 소리를 냅니다. 삐삐삐삐. 의료진이 뛰어듭니다. 회장님 들리세요? 회장님? 회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의식이 깊은 곳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무겁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회복이 순조롭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식사도 조금씩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은 여전히 회복실에 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합병증으로 경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배액관에서 나오는 액체량이 줄지 않습니다. 통증 조절도 어렵습니다. 화요일 오전 도철이 소연의 병실을 찾아갑니다. 손에 갈색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갑니다. 실례합니다. 소연이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누구세요? 도철이 명함을 건넵니다. 저는 기증자 어의 대리인입니다. 전해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소연의 눈이 커집니다. 기증자분이요? 누구신지 알 수 있을까요? 도철이 고개를 젓습니다. 익명을 원하셨습니다. 다만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봉투를 내밉니다. 소연이 받아듭니다.
봉투가 묵직합니다. 안에 뭔가 들어 있습니다. 도철이 인사를 하고 나갑니다. 소연은 봉투를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도윤이 궁금한 듯 봅니다. 엄마, 뭐야? 잠깐만, 도윤아. 소연이 봉투를 뜯습니다. 안에서 편지 한 장, 작은 천 조각, 그리고 종이 한 장이 나옵니다. 천 조각은 리본입니다. 빨간색이지만 색이 바랬습니다. 리본에 자수가 있습니다. 하늘. 소연의 손이 떨립니다. 이 글자, 이 이름, 어디선가 본 것 같습니다. 종이를 펼칩니다. 펜던트 도안입니다. 타원형, 은색, 뒷면에 각인. 정확히 자신이 가진 펜던트와 같은 디자인입니다. 도안 아래에 작은 글씨가 있습니다. 1994년 5월 제작 2점. 소연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편지를 펼칩니다. 손글씨입니다. 떨리는 필체입니다. 하늘 아래, 널 찾는데 30년이 걸렸다. 단 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소연의 세계를 뒤흔듭니다. 하늘. 자신의 다른 이름입니다. 보육원에서 들었던 이름입니다. 누군가 불렀던 이름입니다. 소연이 자신의 펜던트를 꺼냅니다. 뒷면을 봅니다. 각인이 있습니다. 하늘 아래,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엄마. 그 단어가 가슴에 박힙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엄마. 처음 입 밖으로 내는 말입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말입니다. 도윤이 놀라 엄마를 봅니다. 엄마, 왜 울어? 소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습니다. 리본을 움켜쥡니다. 몸이 떨립니다.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같은 시각 혜원의 회복실에서 심전도 모니터가 불안정한 신호를 보냅니다. 삐삐삐. 불규칙한 리듬입니다. 간호사가 달려갑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혜원은 눈을 뜨지만 초점이 흐릿합니다. 입술이 마릅니다. 숨이 가쁩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산소 공급을 늘립니다. 혈압을 체크합니다. 90에서 50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연이 간호사를 부릅니다. 기증자분 어디 계세요? 만나고 싶어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익명이라서. 제발이요. 꼭 만나야 해요. 소연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간호사가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8층 회복실입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소연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합니다. 몸이 휘청입니다. 수술한 지 사흘밖에 안 됐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옵니다. 천천히 하세요. 소연가 휠체어에 앉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손을 잡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밉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8층으로 올라갑니다. 회복실 앞에 도착합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습니다. 안에서 기계음이 들립니다. 삑, 삑, 삑. 소연이 휠체어를 직접 밉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침대에 누운 사람이 보입니다. 혜원입니다. 소연의 숨이 멎습니다. 재단 회장, 사과를 깎아주던 할머니,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 사람. 회장님. 혜원의 눈이 천천히 뜹니다. 소연을 봅니다. 초점이 맞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소연가 침대 옆으로 다가갑니다. 휠체어를 세우고 혜원의 손을 잡습니다. 차갑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엄마. 그 말에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고개를 살짝 끄덕입니다. 소연이 울먹입니다. 엄마, 숨 쉬어요. 제발. 모니터 파형이 한 박자 느리게 뜁니다. 삑, 삑. 그리고 다시 규칙적으로 돌아옵니다. 삑, 삑, 삑. 혜원은 아주 작게 눈을 뜹니다.
마스크 너머로 입모양을 만듭니다. 소리는 나지 않지만 소연은 읽을 수 있습니다. 늦어서 미안. 소연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안 늦었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혜원의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소연의 손을 꽉 쥡니다. 두 사람의 손이 겹쳐집니다. 체온이 전달됩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입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춤춥니다. 모니터는 계속 규칙적으로 뜁니다. 도윤이 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을 봅니다. 그림 같은 장면입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손을 잡고 있습니다. 둘 다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습니다. 혜원의 입술이 다시 움직입니다. 하늘아. 소연이 답합니다. 네, 엄마. 여기 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30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와 딸로 만납니다. 4주가 지났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소연이 퇴원합니다. 병원 정문 앞에서 도윤이 손을 잡습니다. 가방 하나와 퇴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엄마, 이제 집 가는 거지? 소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집 가자. 두 사람은 병원 정원을 지나갑니다. 11월 끝자락이지만 햇살이 따뜻합니다.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소연의 발걸음은 조심스럽지만 가볍습니다. 꽃 그림자 위를 걷습니다. 병원 로비 한쪽에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단 기증자 추모 공간입니다. 소연은 그곳에 잠깐 들릅니다. 벽면에 작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펜던트 도안 그림입니다. 그 옆에 하얀 국화 한 송이가 유리병에 꽂혀 있습니다. 액자 아래 작은 명패가 있습니다. 익명 기증자 얼을 기리며. 소연은 국화 앞에 섭니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입니다. 도윤도 따라 고개를 숙입니다. 잠깐의 묵념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작게 울립니다. 그 말이 공간을 채웁니다. 며칠 후 소연은 재단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도철이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소연이 서류 한 장을 내밉니다. 기증자 가족 케어 프로그램 자원봉사 신청서예요.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도철이 서류를 받아봅니다. 그리고 미소 짓습니다. 환영합니다. 소연의 첫 상담 날입니다. 상담실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간 기증으로 아버지를 잃은 딸입니다. 눈이 붉게 부어 있습니다. 소연이 마주 앉습니다. 저도 기증을 받았어요. 제 엄마에게서요. 여자가 고개를 듭니다. 엄마요? 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엄마였어요. 그분은 늦게 온 사랑도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표정이 조금 밝아집니다. 병원 놀이방에 도윤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종이 접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벽에 붙입니다. 날개 위에 크레용으로 글씨를 씁니다. 하늘 보기 연습. 자원봉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하늘 보기가 뭐야? 도윤이 창밖을 가리킵니다. 할머니가 그러는데요.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면 좋은 일이 생긴대요. 8층 병실 혜원은 창가에 서 있습니다. 회복 중입니다.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습니다. 배에 긴 흉터가 있지만 통증은 많이 줄었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정원이 보입니다. 소연과 도윤이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도윤이 무언가를 엄마에게 보여줍니다. 소연이 웃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혜원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봅니다. 가슴이 따뜻합니다. 아직 말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함께 나누지 못한 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손을 뻗어 창문을 살짝 엽니다. 바람이 들어옵니다. 시원하고 깨끗합니다.
혜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허파 끝까지 공기를 채웁니다. 숨이 편합니다. 진짜로 편합니다. 수술 전에는 항상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간 이식 흉터가 가끔 당기지만 마음은 가볍습니다. 혜원은 목에 걸린 펜던트를 쓸어내립니다. 금속이 따뜻합니다. 체온이 전달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표면을 더듬습니다. 익숙한 무게감입니다. 창밖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흐릅니다. 하얀 구름 사이로 햇살이 길게 쏟아집니다. 빛이 나뭇가지를 타고 흐릅니다. 겨울이 다가오지만 햇살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혜원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눈을 가늘게 뜹니다. 햇빛이 눈부십니다. 하지만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봅니다. 입술이 움직입니다. 하늘아, 이제야 올려다본다. 그 말이 바람을 타고 흩어집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혜원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 어디 있는지, 누구인지. 저 아래 정원에서 웃고 있는 소연. 그 옆에서 뛰어노는 도윤. 그들이 혜원의 하늘입니다. 병실 문이 열립니다. 도철이 들어옵니다. 회장님, 퇴원 서류 준비됐습니다. 내일 나가실 수 있습니다. 혜원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마워요, 도철 씨. 모든 게. 도철이 미소 짓습니다.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회장님이 다 하셨죠. 혜원은 다시 창밖을 봅니다. 소연과 도윤이 일어서서 병원 쪽으로 걸어옵니다. 아마 면회를 오는 중일 겁니다. 최근 이틀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혜원은 침대 옆 서랍을 엽니다. 곰인형이 들어 있습니다. 빨간 리본이 목에 묶여 있습니다. 혜원은 인형을 꺼내 무릎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돌려줄 때가 됐네.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문이 열리고 소연이 들어옵니다. 도윤이 뒤따라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소연의 인사에 혜원의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엄마. 그 호칭이 아직도 낯설지만 점점 익숙해집니다. 왔구나. 이리 와봐. 소연과 도윤이 침대 옆으로 옵니다. 혜원은 곰인형을 소연에게 건넵니다. 내 거였어. 이제 돌려줄게. 소연이 인형을 받아듭니다. 눈이 커집니다. 리본의 자수를 봅니다. 하늘. 눈물이 맺힙니다. 기억나요? 혜원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 기억해. 미안해, 하늘아. 소연이 인형을 가슴에 안습니다. 그리고 혜원의 손을 잡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엄마. 창밖으로 새 한 마리가 날아갑니다.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고 자유롭게 날아갑니다. 혜원은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미소 짓습니다. 진짜 미소입니다. 완벽한 척하는 미소가 아닙니다. 불안을 감추는 미소가 아닙니다. 그냥 행복한 미소입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청금 같은 사연이었습니다.